최근 여당을 덮친 이슈는 특검도 특감도 아닙니다. 이른바 당계 논란입니다. 당계라는 건요, 당원 게시판의 줄임말이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들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윤계 의원들을 비방하는 글이 대거 올라왔다. 과연 그 이름의 당사자가 정말 한동훈 대표 가족이 맞는가? 혹은 동명이인들인가? 이걸 밝히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스테리 전에 또 풀어야 할 미스터리도 있죠. 어떻게 익명 게시판에서 난데없이 실명 검색이 가능했던 거지? 이것도 함께 궁금합니다. 이래저래 희한한 점이 많은 이른바 당계 논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죠. 한동훈 대표 가족이 쓴 글일 가능성이 짙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파헤치고 계신 분이에요.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사실 장 전 최고님, 지금 우리 경제 얘기도 앞서서 했고 네. 의대 정원 이슈도 좀 풀리지 않고 있고 네. 굵직한 이슈들이 많은데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이슈가 이렇게까지 심각할 일인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빨리 털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 이제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연루됐던 해경궁 김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 1년 넘게 민주당 내부의 큰 이슈로 지지부진하게 이어졌었죠. 예. 이 한동훈 가족의 한가족 드루킹 사건 역시 빨리 풀고 털어내지 않으면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 다른 경제 이슈나 대외 변수, 굵직굵직한 정치 현안들이 많은데 이게 계속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지금 그냥 이 해프닝으로 넘길 수는 없어요?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객관적 증거들이 나왔고 한동훈 대표가 런동훈이라는 별명까지 생길 정도로 기자들의 백브를 피해 도망 다니는 장면이 지금 온라인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 한동훈 대표에게 이 질문을 할 텐데 계속 지금처럼 가족이 안 했다는 말 한마디를 못해서 전 더 할 말 없습니다라고 갈 경우에 논란과 의혹은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죠. 저도 답답합니다. 제가 이 이슈로 이제 인터뷰나 방송 출연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한동훈 대표가 뭐 복잡한 조사나 이런 수사 이전에 가족들에게 집에 가서 물어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했다더라 아니면 우리 가족은 결백하다 말하면 되는데 결백하다고 부인하기에는 증거가 너무 많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 때문에 다른 중요한 이슈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지금 너무 많다. 회피하기엔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네. 도대체 어떤 것들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무슨 글을,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글을 언제 누가 어떻게 썼다는 건가요? 일단 언제를 말씀드리면 예. 지난 9월부터 집중되는데요. 네. 9월 10일 이전에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 사람이 하루에 수십 개 글을 올려도 됐어요. 개수 제한이 없었어요. 네, 그때는 한동훈 대표 장모의 계정,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 모친 이 최영옥이라는 이름으로 하루에 수십 개씩 글을 도배를 합니다. 그러다가 9월 10일부터 하루에 한 사람당 글을 3개만 올리게 돼요. 제한이 있었군요. 이 제한이 딱 걸리니까 예. 이제 몇십 개의 글을 도배하려면 더 많은 계정이 필요해진 거죠. 예. 그때 한동훈 대표의 다른 가족들이 순차적으로 9월 10일 이후에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장인어른, 배우자, 모친, 딸 등. 그러면서 9월 10일 이후에는 이 5명, 장인, 장모, 모친, 배우자, 딸 5명의 가족과 이름이 똑같은 계정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비방, 동료 정치인 비난,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낯뜨거운 찬양글을 올리는데 이 5명이 항상 1분 간격으로 같은 시간대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명이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장해찬 최고와 동명이인 장해찬이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저 김현정하고 동명이인 김현정은 무지하게 많은데 그렇죠. 지금 장해찬 최고 말씀하시는 건 동명이인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한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은 그 사람들이 같은 시간대에 네. 아까 몇 분 차이라고 하셨어요? 1분 간격으로. 1분 간격. 내용은 어때요? 내용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방향 자체는 한동훈에 대한 찬양,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인데 동명이인이 특이한 이름 포함해서 5명이라는 것도 신기한 일인데 그 5명이 2달 동안 900여 건 가까운 게시글, 댓글이 아닙니다. 이건 예. 제목 달고 글 써야 되는 품이 많이 들어가는 게시글을 올리는데 예. 등장할 때마다 예를 들면 밤 11시 1분에 장인, 예. 밤 11시 2분에 장모, 11시 3분에 배우자, 11시 4분에 모친, 11시 5분에 딸. 이 명의로 글들이 착착착 올라와요. 그 패턴이 계속돼요? 네, 그게 반복적으로 누적된 걸 저희가 캡처나 시간대를 다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이 의혹이 최초로 보도된 이 11월 5일 이후에 예. 이 5명이 지난 글들을 다 삭제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아 삭제했어요? 네. 그럼 지금 캡처한 거는 그 전에 그 전에 캡처돼 있는 캡처를 거죠. 하신 거예요? 시간대까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 동일한 1분 간격으로 어떻게 똑같은 이름 5개가 매번 같이 등장하느냐에 대해서 해명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게 우연의 일치라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뭐 자신에 대해서는 동명이인이다라고 부정하면서 가족에 대해서는 했다 아니다 말조차 못하는 그런, 그래서 기자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다 런동운이라는 별명까지 생기는 그런 우스운 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혹은 그 한 대표 가족의 계정을 누가 사칭한, 그러니까 그 계정을 갖다가 한 사람이 누군가 명의 도용해서, 그러니까 쉬운 말로 명의 도용해서 작업했을 가능성은 없겠어요? 당원 게시판 실명 인증을 해야 되고요. 예, 예. 핸드폰 인증이 필수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이 가족 5명의 핸드폰까지 해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리고 만약 부정적이고 나쁜 의도로 해킹을 했는데 그 올리는 글들은 전부 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찬양,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친한계 일각에서는 뭐 기사와 사설 인용이다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희귀성씨인 진씨성을 가진 진은정 진영구 계정으로는 아무래도 뭔가 좀 이게 특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기사와 사설 위주가 많지만 좀 흔한 성씨이고 이름을 알기 힘든 이 한지윤, 허수옥, 최영옥 등의 이 계정으로는 예. 원색적인 비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익명 게시판이니까 뭐 성이 뜨거든요. 한땡땡, 네. 헛땡땡. 네. 근데 흔한 성인 경우에는 더 대통령 비방글이 수위가 셌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노골적 찬양, 보수의 메시아다, 21세기 융합 인재다, 네. 막 이런 찬양글이 수위가 셌고, 진땡땡이 뜨면 진시성은 우리나라에 좀 흔치 않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진영구 검사장이나 진은정 변호사는 많이 알려진 이름이니까 부인과 장인. 예. 거기는 또 의도적으로 기사와 사설로 대통령 비판하는 기사 사설 위주로 톤 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사람이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들의 명의를 차용해서 여론 조작 작업을 벌인 게 핵심이지, 단순히 대통령 비방했다고 당무감사하자 조사하자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론 조작 행위를 묵인하는 게 드루킹과 뭐가 다르냐라고 다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장해찬 의원이, 장해찬 전 최고가 준비해 오신 자료들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쭉 좀 유튜브로 보여드렸는데, 그럼 장해찬 전 최고는 한동훈 대표 부인 진은정 변호사를 의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나마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 도망갈 구석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를 들면 예. 이 가족 명의를 가족 중 1인인 진은정 변호사나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외부의 누군가에게 가족 명의로 인증받아주면서 이걸 맡겼다고 되잖아요. 이건 심각한 조직 범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캠프나 참모가 이걸 대신해줬다. 차라리 가족이 직접 한 게 낫다? 이거는 진짜 심각한 조직 범죄가 되는 거고, 그나마 그래도 보수당의 대표니까 제가 도망갈 구석 열어드리는 차원에서 차라리 가족 중 1인인 게 그나마,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민적 비난이나 법적 책임이 뭐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게 차라리 낫다라는 말씀인 것이고, 양가 부모님의 이 명의까지도 사용이 됐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의 명의까지 동시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진은정 변호사 외에는 없죠. 저는 그 70대 80대 장인 장모나 모친이 밤중에 이걸 썼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활동량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당원 게시판뿐만이 아니라 DC 인사이드 같은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네. 당원 게시판에 올린 것과 똑같은 글들을 100개 이상 올렸어요. 아, 이분들이요? 동일한 IP로. IP가 같다. 네, 그러면 이건 이제 당원 게시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여론 조작까지도 되는 거죠. 당무감사 이야기가 솔솔 나오던데 장해찬 전 최고도 당무감사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근데 사실은 예. 당무감사도 당무감사지만 한동훈 대표가 그냥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입장 밝히면 되는 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냥 입장 밝히고 네. 김영기고 아니면 아니고, 만약 맞다고 하면 그냥 사과하면 된다, 이렇게 보세요? 뭐 그 사과의 수위라던가 사과 이후의 정치적 후폭풍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예단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지만 파장이 아주 크겠죠. 그러나 이게 뭐 정밀한 조사나 이런 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가족들 명의가 5개 이상 대거 동원되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가족들에게 확인해봤다, 맞다 아니다라는 입장조차 밝히지 않는 건 정치인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하고 비겁한 침묵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친한계나 혹은 한동훈 대표 지지층에서 나오는 반론들은 뭐가 있나 제가 한번 대신 전해보죠. 우선 애초에 익명 게시판이라는 게 뭐냐. 자유롭게 글 쓰시오. 거기에 대해서 검열하지 않겠습니다. 즉 마음껏 비판하라는 뜻의 익명 게시판인 건데, 갑자기 대통령을 비방한 특정 글, 특정 작성자에 대해서만 신원을 공개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건 일종의 검열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라면 친윤계 의원 가족들 이름의 작성자는 없는지 그들은 무슨 글 썼는지 또 한동훈 대표 비방 글 쓴 사람 중에 누구누구 가족은 없는지 결국 형평성 있게 전수조사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올 법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들이 지금 물타기를 참 한심하게 하고 있는 게 이게 대통령 부부 비방했다고 당무감사하고 진상을 밝히라는 게 아니에요. 여론 조작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이 예를 들면 예. 가족들이 정말 각각 나눠져서 이 일을 했다고 보기 힘든 매 1분 간격으로 글이 올라오고 도배가 되는 패턴들이 나오잖아요. 이건 이 내용이 대통령 부부 비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드루킹을 단죄했던 보수 진영이고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여론 조작 행위가 포착됐을 때는 설명하고 해명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대표 가족이라는 것은 예. 좀 특정한 지위이지 않습니까? 여당 대표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가족들이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네. 상습적으로 반복한 게 포착됐다면 그게 민주당에서 가만히 넘어가지겠습니까? 그 말씀은 포착이 안 됐으면 모르는데 지금 이미 포착이 됐는데 그 말씀이시고 게다가 그들이 당대표 가족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도 업무방해 등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예. 홍준표 시장 말씀처럼 예. 너무나 비열한 이 정치 공작이고 여론 조작이기 때문에 드루킹을 단죄한 보수 진영에서 이걸 묵인하고 넘어가자는 건 국민들께 너무 염치 없는 말이고요. 걸리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검사 한동훈이 남겼죠. 이거는 어떤 경우든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를 하고 진상을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한동훈이 했던 말대로 걸리면 가야 된다. 그 말을 정치인 한동훈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른바 이제 친한계 의원으로 분류가 되는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또 김종혁 최고위원 이런 분들은 아니 설령 한 대표 가족이 했다 치더라도 대통령 비판하면 안 되는 건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반론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분들의 반론 수준이 너무 처참해서 좀 가슴이 아프고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네, 어떻게 이런 반론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저희가 진보 진영을 비판했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인정하지 않고 그게 왜 잘못이냐는 태도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좌파에서 넘어온 분들이라 행동 패턴이나 사고방식이 비슷한 것 같고 어허. 대통령 비방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 계속 드립니다. 그 내용이 어찌했건 간에 이 본인이 아닌 그게 가족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고 조성하는 행위는 정말 엄단해야 되는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족들이 도배해서 보통 취재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당원 게시판 흐름이 언론사에 막 보도가 됐어요. 과연 한동훈 대표가 몰랐을까요? 한동훈 대표 측에서 당원 게시판에 이런 여론이 있다고 기자들에게 안 알려줬을까요?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서초동 편집국장이 당계 편집국장이 되어서 당원 게시판 이러하더라 기사나게 했겠죠. 그럼 그 과정에서 이건 단순히 이 당원 게시판뿐만 아니라 정원 유착까지도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통령 비방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해서는 안 되는 명의 차용으로 인한 여론 조작이 있었냐가 핵심인 것이고 홍준표 시장이나 네.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네. 이거는 도의적으로 큰 문제다. 정치의 금도를 깼다고 했죠. 이건 비열한 뒷담화이고 익명에 숨어서 비난을 한 행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당대표 가족이라면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죠. 근데 이제 일각에선 이런 미스터리도 제시를 하세요. 뭐냐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좀 희한하다. 한 대표 가족들 글을 처음 발견해서 문제 제기한 사람이 한 보수 유튜버인데 어떻게 익명 게시판이 갑자기 일시적인 오류를 일으켜가지고 그분이 검색을 했을 때 갑자기 실명 검색이 됐는가?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래요? 네. 원래 실명 검색 기능이 계속 있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실명 검색 기능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이게 아닌가요? 처음부터 익명 게시판이 아니었거든요. 예. 당원 게시판이 원래는 익명 게시판이 아니었다가 예. 몇 가지 이제 지도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익명으로 전환이 됐고 예. 원래부터 있었던 작성자 검색 기능이에요. 이게 그날 갑자기 오류가 생긴 것처럼 음모론을 풍기는데 어쩌다 보수 정당의 고위 당직자들이 이 김어준류의 음모론을 풍기는지 모르겠지만 잠깐만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럼 원래는 실명 게시판이었는데 네, 그러면 당연히 작성자 익명 검색 게시판으로 기능도 있죠. 바뀐 건 언제예요? 그거 이제 뭐 최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아요. 몇 년 내의 일로 알고 근데 있고. 한동훈 이런 거는 꼭 작성자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그 검색 기능에 넣으면 왜 한동훈 대표니까 그냥 글에서 검색하려고 누구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넣을 텐데 네. 그걸 여태까지 모르다가 그날 어떻게 한동훈 넣었더니 글쓴이 한동훈이 한 땡땡이 막 쭉 나오네. 좀 최초의 이상하지 않아요? 제보자는 누구냐? 예. 전효옥 전 의원에게 예. 어떤 지지자분이 댓글을 단 거예요. 예. 내가 검색해봤더니 이런 게 뜨더라.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한동훈이란 이름을 넣어 검색했고 이상한 글들이 막 뜨니까 그러면 실시간으로 가족들 이름이 언론에 대부분 다 공개가 돼 있거든요. 네네. 가족들도 해보자 하면서 이 사단이 퍼진 거죠. 근데 원래 정치적 사건이나 게이트가 밝혀지는 건 우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일시적 오류로 검색 기능이 생겼다는 건 음모론이고 거짓말이고요. 그럼 원래 그 기능이 원래 있던 검색 기능이 미처 사라지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럼 원래 있던 검색 기능이 미처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실명으로 뭐 글쓴이 검색을 안 해보다가 누가 그딸 한 거다. 이렇게 저열한 정치 공작이나 여론 조작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기 좀 힘든 일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지 한참 지났잖아요. 당 게시판은 홍보국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검색 기능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리 주체도 한동훈 대표가 임명한 홍보본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관리 기능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 있던 기능을 가지고 갑자기 이 기능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건 이 사안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금 조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에 대한 반박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어젠가요 그젠가요 국회 운영위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음주운전 징계받고 다시 복귀한 강기훈 행정관 여전히 대통령실에서 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분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문제를 물밑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어떻게 된 거냐 이러시더라고요. 제보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증거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CBS에 제가 자료도 보여드린 것처럼 네. 뭐 이 글을 남긴 기록들, 시간대들 이런 증거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제보를 할 거면 최소한의 근거 정도는 있어야지 내가 어디서 들었다 말하는 건 너무 허황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게 용산이 전혀 개입할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이 왔으면 이거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혹시나 오해 살까 봐 대통령실이 그 입장도 안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 대통령실에 그 누구도 저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이 자료나 이런 걸 만들어준 분들이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온라인상의 지지자분들이에요. 예. 그 열성 지지자들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의문이고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누가 개입해서 키우고 말고 중간에 묻고 말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이제 강기훈 행정관이 원래 온라인에 능한 분이잖아요. 대선 때도 캠프에서 온라인 여론 캠페인도 많이 담당하셨고 이랬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정황적인 어떤 그런 그런데 말이 안 신빙성 되는 뭐 게 이런 게 나온 게 한동훈 대표 네. 가족의 명의로 그러면은 대통령 비방하고 한동훈 찬양하는 글을 강기훈이 남기겠나요? 그건 말도 안 그건 되는 아닐 소리잖아요. 거고 아마 네. 그걸 이제 캐내는 뭐 이런 과정에 배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취지의 질문 근데 같더라고요. 정작 이 사건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방어나 반박은 하지 못하고 자꾸 음모론적으로 뭐 검색 기능 왜 생겼냐 이거 누가 한 거냐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비토하는 보수 지지층이 만들어내서 여기까지 가져온 의혹이고 저에게 주신 자료도 온라인에 다 공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자료 장예찬이 어떻게 만들었냐 조력자가 있다. 그 조력자가 제가 얼굴도 모르는 지지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저에게만 공개된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 오픈소스로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게 친한계나 한핵관들이 제가 제시하는 증거나 자료에 대한 반박을 하면 좋겠는데 증거나 자료에 대해서는 아무 반박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가족 했으면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의 억지만 부리는 게 좀 답답합니다. 자, 어쨌든 커져버린 이 문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 아까 뭐 말씀하신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일단 빨리 밝혀라.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이 문제 입장 밝히지 않고 그냥 뭉개고 넘어가면 네.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 지금 정치에서 다뤄야 될 중요한 문제가 너무 많은데 혼란을 야기하고 더 확대하는 책임은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재명 대표 위중교사 재판도 있고 다른 이슈가 있지만 예. 이게 해소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의 실명까지 특정되고 저는 아예 진은정 변호사가 드루킹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는 장관직 걸겠다면서 고소고발하고 나서시는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만 유독 잠잠하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는 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는 건데요. 만에 하나 정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쓴 글이 맞다면 어떤 후속 조치, 그러니까 한 대표가 어떤 거취 표명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말 국민들께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과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이후의 조치는 저는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당원과 국민들이 판단하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이게 만약 사실로 지금 드러났어요. 네. 저는 법적 위험을 감수하고 이건 사실이다라고 아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수사기관이 밝히든 네. 한동훈 대표가 인정하든 시간 문제일 뿐인데
이게 이제 확정되는 순간에 사실 드러난다면 정치 생명을 고민해야지 뭐 대표직 따위가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직 문제가 아니라 정치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이런 비열한 정치 공작과 여론 조작을 했는데 정치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얼굴 들고? 그렇게까지 보고 계시는군요. 지금 장해찬 전 최고가 국민의힘 당원은 아니시죠? 네, 네, 그건 복귀는 지금 못하신 상태인 거죠. 당연하죠. 네. 복귀를 시켜주겠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 진실이 밝혀지면 자연스럽게 복귀가 되겠죠. 뭐 시간 문제입니다. 그 모든 것도. 알겠습니다.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그 홍철호 정무수석 발언이 지금 도마에 올랐어요. 국회에서 대통령한테 사과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사과하신 겁니까? 라고 질문한 부산일보 기자를 향해서 홍철호 정무수석이 무례하다라고 했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통령의 포괄적인 사과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대해 아쉬움을 느낀 기자의 질문도 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특정 매체를 거론하면서 무례하니 뭐니 했던 것은 홍철호 정무수석의 실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장해찬 전 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